업무상으로 만나서 친하게 지내는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네요. 평소에 유쾌하고 재밌는 분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즐거워지는 그런 분이죠. 집에서 전업주부로 일하던 지인의 아내분이 반찬 가게를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예전에는 자주 지인의 집에 놀러도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음식 솜씨가 좋아서 해주시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젓갈류도 항상 냉장고에 있고 김치를 직접 담가서 김치 냉장고를 2대씩 가지고 있는 집이기도 했고요. 음식 솜씨가 좋아서 반찬도 자주 보내주셨습니다. 지인 혼자서 벌어서 고등학생 자녀를 가르치기가 버거운 모양입니다. 사교육을 하지 않고서는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육열이 높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스카이로 보내려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는 성적이 나오질 않는다고 하네요. 교과서만 가지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고도 하네요. 정말 알뜰살뜰하게 절약하는 집안이지만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사교육을 안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 슬픈 현실이네요. 중학교까지는 어떻게든 버티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시험 문제가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를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출제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없이는 버틸 수가 없다고 하네요. 사치를 하는 집안은 절대 아닌 것은 제가 잘 압니다. 경력이 단절된 중년 여성의 입장에서 할 수가 있는 일이 많지가 않다고 지인의 아내분이 말을 하네요.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공부도 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음식을 만들어서 아는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해서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반찬 가게도 사업이라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반찬 가게에서 몇 년간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다고 하네요. 최저시급으로 일을 하여서 자녀 교육비에 보태고는 했지만 요즘 불경기라 남편의 직장에서 직원을 줄이려는 감원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4차 산업이 나오면서 기존의 산업의 구조가 변경되고 있어서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소자본 창업이라는 것이 작은 평수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적겠죠. 시작하는 사람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고 반찬 가게도 시작하려는 장소 주변에 많다고 하네요. 일명 레드오션이기도 합니다. 반찬의 가지수도 50개 이상이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고도 하네요. 단골이 생길 때까지는 마음고생이 심하겠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많은 곳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전에 조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친정 어머니가 식당을 하셨던 경험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도 지인은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의 아내는 그냥 집에서 있다가 남편이 직장에서 실직을 하게 되면 잘린다고 생각하니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불경기에는 경제적으로 약한 계층부터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힘든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지인이 세무적인 부분을 물어봅니다. 저도 잘 몰라서 아는 세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반찬 가게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지 과세 사업자인지 세무사가 답변하기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반찬이 10,000원짜리라고 하면 거기에 1,000원의 부가세를 받아서 11,000원에 판다고 합니다. 지인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다른지 세무사가 답변을 합니다. 1년에 총 판매한 금액이 4,800만 원이 안 되면 간이 과세자이고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 과세자가 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400만 원을 못 팔면 실질적으로 장사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이 과세자로 계속 있는다는 것은 망하는 가게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간이 과세자로 시작하지만 장사가 잘 되면 일반 과세자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 과세자가 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지인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환급받으려면 일반 과세자로 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세무사가 답변을 합니다. 일반 과세자로 등록이 되어야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는데 공사 금액이 큰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 과세자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인의 네 번째 질문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답니다. 간편장부라는 것이 있고 복식부기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세무사가 답변을 합니다. 간편장부나 복식부기가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판금액은 대부분 카드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기록이 되고 가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기록하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세무사가 답변을 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배워서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 세무사를 찾아오는 시점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사업이 잘 되어야만 찾아온다고 합니다. 시작할 때는 무조건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하네요. 세무사가 알려준 내용을 가지고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직접 물어보라고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지인과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세무사가 해준 말을 전달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자금의 3배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인이 왜 처음 생각했던 자금의 3배가 필요한지를 물었습니다. 세무사가 자문을 해주는 사장님들이 평균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경우 초기에 계획했던 자금의 3배를 쓰는 것을 많이 접했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잘하는 베테랑도 처음 생각했던 금액의 2배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낚시와 비슷해서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면 떡밥을 깔아야 한다고 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떡밥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홍보를 위해서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 선투자라고 합니다. 처음에 알려지지 않으면 나중에 도전하기 쉽다고 합니다. 지인에게 사업하다가 모르면 세무사에게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